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저희가 예상키로 국민의힘이 지금의 지표대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전제했을 때 어떤 선거든 뭐 선거에 대한 결과를 놓고 그것이 승리가 아닐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는 뭐 세대 교체 또는 뭐 노선 변화 중도층의 확장 문제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도 또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윤 대변인께 드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과 선거 후 국민의힘의 향방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 김문수 후보가 이제 졌는데 네. 그래도 40%를 넘고 지는 것하고 그게 아니라 앞에 3자를 달고 지는 것하고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4자를 넘고 40%를 넘고 패배를 한다고 하면 예. 이준석 후보의 표와 예. 이런 범보수 표를 합친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당이 지금까지 한 선거 캠페인이 크게 나쁘진 않았다고 자평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 그럼 이제 자신감을 갖고 또 그 나름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전당대회도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소위 말하는 지금 주류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당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3자다. 3자가 나왔을 때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건 이제 괴멸적 패배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당연히 이제 비대위와 또 원내 지도부 일부도 책임을 지고 직에서 이제 떠나야 되겠죠. 그럼 원내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원내 지도부는 지금 원내 대표 한 분밖에 없잖아요. 떠오르는 분이. 그러니까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원내 지도부 일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당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새 비대위원회가 비대위원회 이제 출범 일단 해야 되니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6월 말까지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 네. 그 체제는 그때 끝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한 번 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전당대회가 아니라면. 예. 네. 전당대회를 바로 하기에는 그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지금 비대위가 돼야 되는데 예. 바로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비대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되네요. 그 작년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가 물러나고 네. 총선 패배 직후에 네. 황우여 비대위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됐죠. 네.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비대위였어요. 전당대회 준비 관리를 위한 비대위가 따로 또 꾸려져야 된다. 과도 비대위였단 말이에요. 과도 비대위. 네. 그럼 이제 과도 비대위가 들어올 거냐? 아니면은 과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정식 비대위 정말 당을 비상 상황에서 정말 꽉 잡고 가는 그 비대위가 네. 될 거냐? 이 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볼 때 3자로 만약에 지게 되면 네. 비대위가 하나 더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엔 비대위가 나오기는 지금 분위기상은 어려워요. 그 지금 당에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아마 꽁꽁 철옹성을 쌓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비대위를 통해서 뭔가 당을 수습하려고 하고 좀 센 비대위가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도 좀 그분들의 생각과 비슷한 분으로 데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비대위는 6개월인데요. 임기가 한 번에 한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그럼 1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도 6월 3일일 텐데 그때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공천하고 지방선거 치르는 것까지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경우에 전당대회가 됐든 또는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는 뭐 그런 이제 길을 택하든 아무튼 이른바 당권을 놓고 이제 이런저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경우에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만약 낙선을 한다면 대개의 경우는 낙선하면은 대개 뭐 해외에 가서 1년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진다든지 이랬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이제 이재명 전 대선 낙선자 이후에는 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례가 생긴 건지 어쩐 건지 아무튼 이번에도 김문수 후보가 설사 떨어지다고 하더라도 대권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권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예가 여야를 통틀어 많습니다. 아 사실은 많다. 예, 홍준표 전 시장도 17년도 대선 패배 그렇네요. 직후에 네. 예, 다시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가 됐었잖아요. 그렇네. 예, 문재인 후보도 그랬고, 뭐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국회의원까지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낙선 후에 이제 다시 10년 만에 중앙 정치 복귀한 김에 당권을 잡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원내에 김문수 후보 세력이 있느냐 그것부터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있습니까? 생각합니다.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당의 후보가 됐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이제 지원도 하고 하는 거지만 5월 3일 이후에 있었던 그 8일 동안의 기간을 한번 보세요. 오죽한 비대위에서 후보자격을 박탈을 했어요. 그럼 김용태 의원 한 명 정도는 되겠네요. 그때 반대했으니까 혼자. 그 정도 봅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한 달도 우리가 안 된 얘기입니다. 한 달도 안 됐네요. 예. 그걸 잊어버리곤 하는데 사실 한 달도 안 된 얘기들이 잊을 수 없는 한 얘기죠. 달이 뭡니까 20일 남짓된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 상황이 처지가 단 한 번도 이 해방 이후 전국에서 있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후보는 후보인데 아무도 따르지 않는 후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대선을 거의 다 이제 치르는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이 잘 안 돼요. 저는. 만약 지금 윤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해 본다면 네. 새로운 당권 도전자 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유력해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 이제 전당대회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네. 전당대회를 뭐 12월이든 1월이든 한다고 이제 칠 때 네. 그럼 이제 한동훈 후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동안 당원 배가 운동도 벌여왔는지라. 그것도 그렇고 아마 한동훈 후보는 네. 이번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이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당을 수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를 찍지 않은 57%는 김문수 혼자가 아니고 김문수 더하기 한덕수를 지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1위는 한동훈이었다. 43을 얻은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출마의 명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뽑지 않은 그 후과가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아마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한 거는 잘한 거 아니냐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또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저희 당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분과 유사한 발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 당의 주인은 이제 그 다음은 나구나. 자, 1등 김문수 안 될 것 같고 2등 한동훈은 뭐 다 싫어하고 주류가 3등 홍준표 정계은퇴해서 그 다음 나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친윤이 나를 밀 거다라는 생각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죠.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 경쟁의 깃발을 지켜 세우면 그 밑에 모이는 현역 의원은 몇 명쯤 될까요? 지금보다 많을 겁니다. 지금보다 많다는 건 20명 보다 많을 겁니다. 보다 많을 훨씬 것이다. 많을 겁니다. 훨씬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이란 건 표를 먹고 사는 조직인데요. 굉장히 네. 냉정해요. 직정 당대표한테도 안면 몰수하는 데가 당입니다. 네.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권력이니까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후보가 깃발을 만약 든다고 했을 때 네.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보는 분들은 지금처럼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 아마 모든 분들이 할 거예요. 그러면 중앙일보 어느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한동훈 후보에게 노크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중간에 입장을 중립적으로 가져갔던 3, 40명 되는 의원분들의 방향도 정해지지 않을까. 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당권 도전 의지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까지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권 경쟁, 뭐 혁신 아니면 또 다른 보수의 가치를 들고 당권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분당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아주 오래지 않은 과거에 겪었기 때문에 네. 또
나갔다가 들어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분당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자,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제 6월 2일입니다. 내일이 6월 3일 본투표 날짜인데요. 오늘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정말 내밀한 것을 명료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정치판에 어떤 일이 있을지 개괄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희 시청자들께 짚어주시죠. 일단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몰아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 5일 본회의가 열려서 어떤 법들이 통과되냐 하면 정말 앞으로 남은 임기가 어떻게 이렇게 긴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저희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야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과연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만한 체제를 좀 갖추고 있느냐,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또 물리적으로 의석수가 워낙 적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험난한 6월이 될 것이다.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3시가 넘어가서 오늘이 9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8시간 54분 후면은 6월 2일도 끝나고 이제 내일은 6월 3일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단일화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투표용지는 이미 다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이라도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있게 되면 이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겠죠. 오늘 저녁부터 아마 밤새도록 보도를 하고 내일 새벽에도 보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 투표소별로 이제 커다란 안내문이 아마 붙을 겁니다. 그 안내문이 붙어서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그런 공지문이 각 투표소마다 다 나붙게 됩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 방송의 초입에서 얘기했다시피 윤희석 대변인은 오늘 그 얘기하는 그 표정이나 말투 또는 전달 내용 여러분 다 보셨죠? 매우 냉철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김문수 후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됐을 때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시간은 9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하면 그냥 포기를 한다든지 이러시지 않고 가서 투표를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면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 대구에서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오늘 아마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돌고 계실 텐데 거기서 또 뭔가 있고 이래서 그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가시게 되면 그러면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인구만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영남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의 3.4배쯤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호남 쪽이 50% 그 선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이제 영남권에서 또 6월 3일 내일 대거 투표장에 나오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해서 얘기했던 그런 선거 결과는 또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내일 오후 7시에
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방송을 하지 않고 내일 오후 7시에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그 출연하고 있는 저하고 그다음에 박은주 부국장, 신동훈 차장, 그다음에 양은경 변호사 겸 법조 전문 기자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까지 내일 7시에 저희가 유튜브 출연진들이 대거 여러분과 함께 7시부터 8시 넘어까지 그러니까 방송 출구조사 이후까지 쭉 유튜브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많은 시간 저희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